보통은 이제 기록되지 않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 뭐 회의나 강의, 그 다음에 상담이나 대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이제 온라인화 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도 온라인화 되지 않는 그 오프라인에 인쇄된 문서 더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팩스로 많이 또 그 서류들이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그대로 두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캐치를 해서 얘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텍스트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채팅이나 문자, 그 다음에 문서 회의록, 댓글, 뉴스 같은 이제 데이터가 오는데 저희는 이제 여기에 그 음성이나 글을 전처리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성 인식 엔진, STT 엔진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 같은 경우에는 그 OCR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일단 텍스트를 수집을 하게 되고, 이 텍스트 수집된 걸 가지고 여기 보시면 내용 요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제 분류, 그 다음에 이제 이슈에 대한 탐지, 그 다음에 평판이나 감성 분석,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제품에 대한 어떤 마케팅적인 품질 평가를 주로 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뭐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실제 빅데이터 비정량 분석에서 많이 쓰이는 프레임워크이죠. 그래서 일단 요게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 적용되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AI 기술 중에 이제 자연어 처리라고 통칭되는 게 보통 이제 언어를 가지고 컴퓨터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가공을 해서 다루는 기술을 자연어 처리 NLP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일단 요 예를 간단히 들자라고 하면 지금 보면 최근 여름철의 폭염으로 에어컨 수요가 몰리면서 설치가 3주 이상 지연되어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얘를 가지고 형태소, 명사, 조사 뭐 이런 걸로 쪼개고 난 다음에 개체를 인식을 한 다음에 어떤 구문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문장을 가지고는 이제 여름철에 에어컨 수요가 몰리면서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라는 그 1차적인 요약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만이 매주 가중된 상황이다. 폭주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초적인 감성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사태의 원인이 실제 여름철 에어컨 설치 지연에 따른 것이다 라는 이슈까지 이렇게 도출을 해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런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주제를 분류를 해서 정보 자산화, 기업의 정보 자산화를 해서 향후에는 이제 이 자산을 검색을 해서 접근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지식화를 해서 챗봇으로, 인공지능 챗봇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개발한 솔루션이 이제 딥마이닝 TA라고 부르는데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요약이나 분류 검색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평판 분석, 감성 분석, 그 다음에 이슈나 트렌드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실시간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뭐 실시간 분석이 크게 할 때가 이제 별로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시장을 이제 찾아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기술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검색 기반의 분석 엔진이 이제 룰 기반이라고 부르죠. 룰 기반의 분석 엔진하고 그 다음에 AI 기반의 어떤 분석 엔진하고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형태로 해서 저희가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검색 기반 분석 엔진하고 인공지능 기반 분석 엔진을 상호 보완을 해서 실제 정확도를 높이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A 기술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많은데요. 뭐 강의나 회의록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상담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지금 커뮤니케이션 분석에 보면 음성 변환 연계 콜센터 품질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분야가 굉장히 최근에 핫하게 이제 그 활용이 이제 텍스트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쪽에 의료 기록이나 뭐 이런 것들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나 온라인, 앞에서 보셨다시피 OCR 기술을 가지고 문서를 이제 스캔을 해서 그걸 변환을 한 다음에 그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직접 자산화도 시키고 RPA하고 연동해서 이제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뒤쪽에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걸 그 기업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마케팅에 이제 그 적용을 해서 어떤 마케팅적인 매출을 상승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고객 불만을 감소시킨다든가 하는 마케팅 활동, 마케팅 효과 분석을 궁극적으로는 타겟으로 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그 개척한 시장이 상담센터 분석 시장인데요. 콜센터라고 부르죠. 이 콜센터가 점점 이제 AI 기술이 도입되면서 컨택센터라는 용어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분석 시장이 이제 어떤 기능들이 이제 구현이 되냐 하면, 첫 번째로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그 하루에 이제 보통은 그 콜센터들이 200에서 300좌석 정도씩 이렇게 금융권 콜센터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제 그 통화를 하게 되면 얘를 STT 엔진을 가지고 이제 녹취를 하게 되고요. STT 엔진을 가지고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환된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다양한 그 NLP 기술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여기 보시다시피 상담 건수나 시간, 뭐 유형 분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강클레임, 뭐 불만 콜, 장애 콜,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분석을 해서 그 기업에 맞는 그 대응 분류로 이렇게 그 대응 분석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면 원콜 해결률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콜센터에서 부서를 전환하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그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TA 기술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이제 대량으로 들어오는 키워드 그 대화 셋을 가지고 이제 유형별로 분석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온톨로지 맵 형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그 주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키워드 순위라고 해서 뭐 토픽들, 그 다음에 급상승 키워드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고, 중간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증권회사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주식, 그러니까 해외 주식에 대한 내용, 여기 보시면 선물 옵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통화 선물 옵션, 이런 식으로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에 따른 상담 유형으로 이제 분류를 해주고요. 이 데이터들에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뒤쪽에서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뭐 이제 긍정, 부정 정도를 파악을 해서 어떤 긍부정을 이제 고객의 평판을 이렇게 감성으로 분석해주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TA 기술이 가장 많이 쓰는 분야는 여기 보시다시피 상담원의 상담 품질 분석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상담원이 한번 이제 통화를 할 때 여기 이제 쉬운 예로 들었는데요. 뭐 최초 인사를 제대로 했는지, 종료 인사를 제대로 했는지, 뭐 양해 멘트, 공감 멘트, 이러한 것들은 사실 그 콜센터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코어링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뭐 스코어가 나쁜 상담원, 좋은 상담원, 그 다음에 좋은 상담원 같은 경우에 모범적인 대응 사례 같은 것들까지 뽑아서 리포팅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상담 업무에 대한 품질 상승에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관리자 도구도 같이 이제 제공을 하는데, 뭐 상담 업무 사전이나 이제 고객 분석 사전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객사들도, 그 고객사 담당자들도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I 분류 학습이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데이터가 자동으로 떨궈지는 걸 여기에 등록만 하게 되면 이제 기초적인 교육만 받고도 딥러닝을 이렇게 매일매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보조 도구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솔루션에서 이제 좀 특이하게 좀 경쟁력 포인트로 삼고 있는 게 실시간 분석 기술인데요. 사실은 이제 요 실시간은 아까처럼 이렇게 하루에 몇만 건씩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배치로 처리를 해서 분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담센터의 이제 분석 행태인데, 실시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상담원이 통화를 할 때, 통화를 하면서 그 300명이 예를 들어서 300명이 동시에 통화를 할 때 그걸 실시간적으로 피드백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서버를 횡적으로 이렇게 확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모듈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기술인데, 뭐 이제 정량적인 지표로 보면 300통화를 300종류의 상담 종류를 가지고, 그다음에 각각의 상담 종류가 그 스크립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크립트라고 하면 이제 약관이나
그 다음에 뭐 안내하는 문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최대 2,000자 정도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처리가 될 때 서버 한 대에서 한 문장마다 0.06초 내에 분석을 해야만이 앞단에서 음성 인식한 것까지 합해서 그 상담원이 말하자마자 거의 0.5초 이내에 자기 분석 내용이 딱 나오게끔 하는 이제 실시간으로, 그게 진정한 실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내 최초로 이제 삼성생명에 작년 초에 이렇게 적용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KB증권 상담센터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원래 데모가 있는데요. 일단 뭐 데모 파일이 오늘 빠져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실시간 그 분석을 이제 장표화 시킨 건데, 이 왼쪽에 보시면 실시간 상담을 이제 고객이 얘기하는 거하고 그 상담원이 자신이 얘기하는 게 이제 실시간으로 뜨게 됩니다. 뜨게 되고요. 이 중간에 보시면 이 최초 인사라든지 고객 정보 확인,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센터에서 그 금지하고 있는 지약 멘트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규정을 어길 때 이렇게 준수했다, 미준수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 뭐 대화 중에 고객이 얘기할 때 끼어들었다라든가 할 때 그러한 이 행위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감지를 해서 노티를 해주면 그걸 곧바로 이제 상담사가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은 QA 관리자한테도 이제 직접 보고가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 상담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앙 하단에 보시면 이제 필수 스크립트라고 해서 이 가입 상품 안내하고 가입 특약 안내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자동차 보험 뭐 이런 거 가입을 할 때 약관 같은 거 쭉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통은 이제 상담원이 제대로 안 불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끔 실수로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빠뜨리면 예를 들어 고객이 클레임을 걸게 되면 이제 보통은 그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몇십억, 몇백억씩 과징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응대해야 된다고 금감원에서 이제 가이드까지 내고 있는데요. 이런 금감원 가이드에 맞게 이런 스크립트를 실시간으로 제대로 발화하는지 체크해주는 모듈까지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원이 상담을 하다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지식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KMS 추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 내용이라든지 접촉 사고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가장 많이 연관된, 지금 본 상담 내용이랑 연관된 지식 정보를 뿌려주게 되고요. 그걸 누르면 사용자가 이제 상담원이 구글링 하지 않고도 곧바로 이제 응대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이 끝나게 되면 상담 유형, 지금은 이제 자동차 사고 접수, 대물 사고, 자차 보상 출동 서비스라는 그 회사, 그 자동차 보험 회사의 업무에 맞는 이제 유형 분류를 뽑아낸 거고요. 그 다음에 대화 내용의 컨텍스트를 분석을 해서 여기 보시면 사고 시간, 그 다음에 자차 접수 여부, 사고 위치, 주소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바로 리포팅 할 수 있게,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 내용을 짧게 이제 축약 요약을 해서 요게 같이 기록이 됨으로써 이제 3분 정도 상담을 한두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 기술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솔루션을 이제 삼성화재나 SGI 서울보증보험, 건강보험공단, 그다음 미래에셋 이런 데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현재도 이제 지속적으로 납품처를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상담센터에서 굉장히 이제 필요한 아이템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저희 거를 도입하기 전에 이게 표준 스크립트 준수율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제대로 준수하느냐를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초기에 2%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한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지났더니 이제 45%까지 올라간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끼어들기나 자기소개나 인사말 이런 것들, 이런 규범 준수율도 실제 기존에 되게 낮았는데, 또 전수검사를 해야만이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 PA가 자동적으로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90% 이상 올라가는 효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니터링을 하는 그 인력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어떤 다른 업무에도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상담은 또 상담 업무에만 집중하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수치적으로 보면 인력 효율이 한 20% 정도 상승했다라고 이제 고객들이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두 번째로 이제 적용하고 있는 분야가 그 의료 현장 분야인데요. 병원에서 이제 영상 판독이나 진료 기록이나 어떤 이제 수술실의 대화나 그다음에 이제 문제 상담할 때 이런 것들을 대부분은 이제 제대로 기록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 용어가 굉장히 복잡한 영어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음성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그걸 듣고 실제로 쳐넣는 사람, 딕테이터라고 하는데 쳐넣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시간 음성인식 기술하고 실시간 텍스트 분석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각 그 병원 각처에서 발생하는 음성을 SDT 엔진으로 이제 텍스트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 이 음성은 뭐 마이크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워치라든지 헤드셋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인풋 디바이스를 활용을 해서 일단 텍스트로 바꿀 수가 있고요. 얘를 가지고 EMR이라고 하는 의료 기록으로 이제 생성을 하고 이제 종국에는 TA 기술을 활용을 해서 뭐 문진 현황이라든지 의료 이슈 상담 요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에서 보신 그 콜센터 분석과 비슷한 류의 이제 의료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이 메디컬 SDT 엔진은 실제로 이제 한양대 의료원에 현재 납품이 돼서 POC를 진행을 해서 이제 상용화 단계에 있고요. 1차적으로 인식률 95% 정도 이제 보이고 있는 엔진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데모가 있었는데 따로 이제 영상이 없어서 나중에 요청하시면 따로 제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음성 인식을 해서 그 텍스트로 바꾼 이제 것들을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문진 현황이라든지 병증 분류나 발병 패턴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양대 병원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 대상으로는 그 사람의 히스토리나 헬스케어라든지 건강 추이라든지 뭐 처방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메디컬 케어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OCR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RPA 쪽에 한번 적용을 해본 사례인데요. 지금 얘는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이제 그 무역 회사입니다. 하루에도 이제 팩스로 이렇게 계약서가 이제 수백 건씩 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알바생들이 몇 명 붙어가지고 일일이 다 체크를 해가지고 셀러는 누구고 바이어는 누구고 뭐 일일이 다 적고 엑셀에 입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엔진을 도입한 다음에 알바생들 다 이제 다른 업무로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게 된 이런 업무 자동화에도 활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TA 기술들은 이제 저희가 원천적인 상담 분석 기술을 가지고 아까 그 입력 하드웨어를 다양화하고 그 다음에 SDT나 OCR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뭐 상담센터나 의료 분야, 아까 RPA 분야 외에도 뭐 모니터링이나 마케팅 분야, 업무 자동화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를 할 수가 있어서 저희 엔진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의 오늘 데모를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쉬운데 그 데모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이제 협회청으로 따로 이제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데모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 준비한 건 마치고요. 혹시 이제 질의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으로 질문해달라고 하시죠. 예, 채팅창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